1가구 1주택인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약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월세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라든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이에요. 반가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더 대박은 뭐냐, 이 감정가 15억 5천만 원짜리 되는 건물을 단돈 1억도 되지 않는 건물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와 있냐면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이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뒤에서 사건 번호와 주소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주변이 좀 휑합니다. 주변이 좀 휑해요. 전체로 보면 여기 다가구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외지라고 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가 리입니다. 리. 주소로 봤을 때 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물건에 제가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뒤에서 수익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이 물건이 현재 감정가가 15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7억 6천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이에요. 반값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더 대박은 뭐냐, 이 감정가 15억 5천만 원짜리 되는 건물을 단돈 1억도 되지 않는 건물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도 들지 않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하고 약 400만 원 정도의 매월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오늘 촬영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종별은 그냥 순수한 다가구입니다. 정말 순수해요. 제가 정말 많은 다가구를 임장을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너무 정직한 순수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토지 면적이 199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99평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면적이 똑같아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이 물건은 17년 9월 22일 날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준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근의 건물들도 연식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쪽 동네에서는 거의 신축급이다,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관부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여기가 이제 빛의 한솔이라는 곳인데, 옆에 보시면 똑같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빛의 골드입니다. 같이 건물을 지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별도의 위반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순수하다고. 이쪽 지역의 다가구 주택은 너무 순수합니다. 또 좋은 건 월세가 일단 한 400이 남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가구 수가 18가구나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최대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18가구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가구나 빌라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주택인 상태에서 이 18가구인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하면 1가구 18주택으로 해서 세금 폭탄 나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다가구 주택은 이 18가구의 호실이 있는 다가구 건물을 여러분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취득을 하면 1가구 18주택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 세금은 저희가 다 내잖아요. 1가구 1주택인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약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월세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라든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요, 총 주차장이 한 16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18가구니까 거의 세대당 한 대 주차를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쪽에 주차 공간도 다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대, 두 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입니다. 그래서 16개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에서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주차장 상태 좋습니다. 위에 필로티도 보면 상태 좋아요. 뭐 물론 이런 이제 마감들이 좀 이제 하얗던 것들이 좀 노란색으로 좀 바뀐 건 있지만 17년 준공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워낙 깨끗하고요. 이쪽에 이제 전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 개 호실 정도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현재 보이지가 않고요. 저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뭐 땅이 크니까 원래 보통은 제가 항상 도시가스를 보러 가면 옆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여기도 넓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뭘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토지가 큽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도시가스가 있죠. 야,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일단 이렇게 지금 호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305호 그 다음에 303호 2개 호실 정도가 지금 비어있고 현재는 다 공실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점유하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벽 같은 경우도 원래 보통 뒤에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돌로 안 하거든요. 뒤쪽 라인도 전면부랑 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마감을 다 해서 깔끔하게 지금 현재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별도로 외부에는 없기 때문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제 외벽을 봤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일단 우리가 여름에 필수가 뭐죠? 네, 물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지만 에어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다가구 건물에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벽에 실외기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뒤에도 없고요, 양옆에도 없고 정면에도 없습니다. 뭐야, 그래서 얘 옵션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주변 건물을 봤는데 주변 건물도 실외기가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옥상 쪽에 좀 빼놓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와서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게 있죠. 일단 지역마다 좀 특성이 여기에서도 나뉩니다. 어떤 지역은 4를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호부터 207호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야? 7개 호실인가? 근데 지금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2층이 6가구입니다. 이거 완전 반전입니다. 정말 순수한 줄 알았더니 요놈 쪼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럼 3층 한번 볼까요? 3층도 7개 호실이네요. 근데 3층도 건축물 대상 6개입니다. 우리가 위에 가서 올라가서 봐야겠지만 일단 순수한 놈인 줄 알았더니 좀 쪼개진 놈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보시면 201, 202, 203 뭐가 없죠? 바로 205입니다. 4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7호지만 6개 호실이다라고 보면 되죠. 3층도 동일한 겁니다. 바로 4층이 아니라 5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씩 해서 총 18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부동산이랑 막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4짜리 집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또 있다, 임차인분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4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조금 좁아요. 좁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내부 상태는 오히려 17년식 치고는 내부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일단 등이 안 들어오기는 하는데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뭐냐?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문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창고인가요? 네, 그냥 바뀝니다. 아까 저희가 도시가스를 봤던 바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 청소라고 해가지고 업체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실 것 같은데 일단 2월 5일까지도 지금 매달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잠겨 있네요. 그리고 일단 이 물건은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내부 상태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졌던 거는 담배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산업단지 내에 거의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배 냄새가 안 나면 너무 좋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조금씩 피지 않으실까, 다른 건물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특수청소비라든지 도배비 이런 부분들도 특약을 넣으셔야겠죠. 4층인데 501호입니다. 이거 뭐예요? 약간 무슨 고시원처럼 원래 여기 끝나야 되잖아요. 뭐 이게 들어가네요. 여기가 이제 502호 안쪽으로 들어가서 503호 그 다음에 505호입니다. 4월에 싫어하시니까 5호, 그 다음에 6호, 7호까지 총 6개 호실이고요. 앞에 501호, 502호, 그 다음에 506호, 507호는 지금 현재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503호와 505호는 지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제가 도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503호는 지금 투룸 구조고요. 그리고 505호 같은 경우에는 1.5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전층이 전부 다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한 흔적들 전혀 없고요. 타일 깔끔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갔는데 타일이 딸기 색깔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그걸 보다가 또 이걸 보니까 굉장히 또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되게 깔끔하게 지금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깔끔하다. 진짜 좋은데? 일단은 여기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너무 깔끔해요. 17년에 지어진 거긴 한데 2-3년밖에 안 된 것처럼 깔끔합니다. 역시 타일의 문제점이죠. 하나, 둘, 3장 정도 지금 금이 가 있는데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이 깨졌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3층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일단 동일한 구조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301 기네요. 여기가 이제 302, 303호, 305호, 6호, 7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층이랑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3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실인 것 같죠. 아까도 봤을 때 전기 계량기가 하나 빠져 있었고 도시가스도 2개가 잠겨 있었는데 그 호실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도 너무 깨끗해요. 바닥도 깨끗하고 생각보다 이 산업단지에 계신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리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201호가 있고요. 보통 여기 옆에 있는데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202호 이쪽에는 203, 205호, 6호, 7호가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 깨끗해요. 타일이 깨져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명도도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옆 건물로 이사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대한 재계약을 이끌어낸다면 저는 낙찰 받자마자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재계약 쪽으로 협의를 다 시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이지만 5층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4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5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죠 이거? 아니, 제가 이러면 촬영할 게 없잖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원래 이런 데 다 깨지는데 안 깨지네요. 심지어 여기 보이세요? 보수를 또 했어요. 이 세 장이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미 또 보수까지 해놨습니다. 옆에도 통일시켜가지고. 전혀 할 게 없네요. 방수는 아마 안 돼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담배를 피시나 봐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 아예 지층이나 옥상 쪽이나 한 곳에 흡연실을 아예 깔끔하게 좀 해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옥상입니다. 초록초록하네요. 여기서 이제 17년식의 연식이 이제 여기서 보입니다. 첫 번째 궁금했던 거, 도대체 실외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옹기종기, 무슨 뭐 수건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옹기종기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깔끔해서 더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 일단 실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외기 상태가 보면 LG예요, LG. 그리고 스마트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가전제품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수가 좀 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수가 이렇게 다 까져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수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물은 안 셀 것 같습니다. 샜다면 무조건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라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조금 두고 있다가 나중에 월세 좀 받고 그 이후에 한번 방수를 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 바닥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떠 있어요.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은 한번 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방수도 이렇게까지만 하는데 여기 전체 그냥 다 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는 좀 신경을 써서 처음에는 시공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방수 비용을 좀 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초록색 말고 좀 회색깔로 하면 되죠. 근데 이 방수를 좀 신경을 썼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문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쪽도 다 초록색깔 방수 페인트 다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꼼꼼하게 틈새마다 다 방수 공사를 전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방수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보이십니까? 이랜드 유통 천안 물류센터가 그냥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삼양도 있고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산업단지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산단 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라 굉장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역을 또 안 보세요. 왜? 여기는 너무 시골 아닌가? 읍리 너무 시골 아니야? 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임대 안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를 조사를 직접 해보시고 현장 임장을 가서 확신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5타경 11445 사건입니다.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580-16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순수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감정가액은 15억 5,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7억 6,2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99평, 건물 면적 199평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그냥 200평씩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상을 보니까 2017년 9월 22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16대이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별도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서류상과 현황상을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가 1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풍세 2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이쪽에는 천안제 6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쌓여 있어요. 산업단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 주변에는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저기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 좋겠지만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 주변에 다가구 주택을 회사에서 기숙사로 이용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 다가구 주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걸로 제가 직접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17년 9월 28일 평리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입 세대 내용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보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2025년 10월 16일, 2025년 8월 4일 날 전입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낙찰 받으면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 물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함에는 7호실이 있었지만 4를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층당 6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층마다 원룸 4개 호실, 1.5룸 1개 호실, 투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원룸 12개 호실, 1.5룸 3개 호실, 투룸 3개 호실로 구성된 18가구의 순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또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세를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에 30만 원, 그리고 1.5룸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에 40만 원, 그리고 투룸 2017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60만 원으로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만실이거든요, 주변이. 그럼 만실 기준으로 총 보증금과 총 월세를 계산을 해보면요, 총 보증금은 4,8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660만 원으로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택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18가구를 취득을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에 대한 비과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가구와 다세대 빌라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리고 월세 수익을 안고 싶은데 건물을 살려면 5억에서 10억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오해들로 월세 수익을 하고 싶지만 상가 투자하기에는 상가도 돈이 많이 들고 공실 위험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관리비와 이자 내면 오히려 월급을 받은 걸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빌라에서 월세를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세대는 수익형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세를 받으려고 빌라를 전국에 20개를 놔요. 그럼 20개를 샀어요. 그럼 1가구 20주택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는 물건이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빌라를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호재도 없어요.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물건에서 월세를 받잖아요. 50만 원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10만 원 마저도 뺏어갑니다. 누가요? 여름에 세입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겨울에 전화하고요. 세입자들이 그렇게 전화가 와요. 건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10만 원씩 다 모아서 1년에 한 가구당 120만 원이었어. 하나 뭐가 누수가 생기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 2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과연 남는 걸까요?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받고 싶고 공실 위험성이 없는 주거용인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때 제가 기본적인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차이와 어떤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저희는 또 경매를 하다 보니까 18가구잖아요, 이 물건이. 18명을 전부 다 명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다들 처음 배우시고 바로 건물주가 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세미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라이브 세미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단톡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까 라이브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을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살 수는 없겠죠. 지금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50%인데 7억 6천만 원에 취득세까지 하면 8억 정도가 들겠죠, 여유롭게. 8억 현금 있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물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90%까지 가능합니다. 이 90%라는 건 내가 낙찰 받은 금액의 90%가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초기에 들어가는 건 10%의 돈, 그리고 취득세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90%면 약 6억 8,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취득세 약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초기 투자금은 9,7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초기에 지금 15억 5천만 원에 감정된 건물을 1억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약 6억 8,600만 원에 4.7%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달 이자는 26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세팅을 하게 되면 총 월세는 6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자 265만 원을 제외하면 순 월세는 무려 39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약 4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금 상환하면 뭐가 남는데? 원금 상환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희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요,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자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노후나 현금 흐름을 창출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2,100만 원을 포함해서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월세만 세팅했을 때 보증금을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에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로 이 물건에 묶이는 들어간 실투자금은 약 4,9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 39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4,900만 원을 하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96%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이면 들어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지금 우리 예적금 넣으면 얼마 정도 주죠? 3%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이 물건 96%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통장에 그 돈을 넣어 놓을 겁니다. 오히려 적금 통장 3% 넣으시는 분들, 파킹 통장 넣으시는 분들 다행이죠. 더 많으신 분들은 그냥 예적금 통장 있죠. 아예 0.1% 아예 이자 없는 거기에다 그냥 넣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모으는 것 같지만 그 돈은 녹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통해서 수익률이 90%가 나오거나 수익률이 무한대가 나오는 그런 투자라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통장에 넣어 놓고 그냥 현금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녹이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초기 투자금이 시세 포함해서 9,700밖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보증금 회수하면 4,900만 원에 매달 약 400만 원 이자를 제외하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더 대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사려고 경매 투자를 하는 거죠. 실거래가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빛의 한 소리라는 건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옆 건물 있죠? 이 옆 건물이 빛의 골드입니다. 심지어 옥상 방수 색깔도 똑같아요. 똑같이 지은 거죠. 가구 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실거래가 됐어요. 그럼 실거래가 얼마 됐냐? 20년도 6월 15일 날 13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매달 400만 원의 순월세는 보너스고 매도 차익 약 5억 9천만 원, 6억을 볼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을 5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될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씩 모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월세, 비과세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매도 차익 볼 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2년 보유 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한 물건들 시골리라고 해서 쳐다보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물건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